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미술의 산 역사, 김병기 화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6세 최고령 김병기 화백은 2022년 3월 1일 별세했습니다. 호는 태경입니다. 그의 조부인 김진모는 평양 부호였습니다. 부친 김찬영은 일본에서 서양미술을 배웠고 고이동, 김관호와 함께 서양미술 선구자로 영화 제작자, 미술품 수집가로도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서양화가 김찬영의 둘째 아들입니다. 장인 김동원은 재헌국회 부의장을 지냈으며 기업인이었고 처숙부는 소설가 김동인입니다. 16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신앙심 깊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심우하던 평양 산정현 교회에 다녔으며 당시 조만식, 유계준, 오윤선 등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1934년 일본에서 선친의 뒤를 이어 도쿄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에 입학해 김환기, 유영국 등과 함께 추상미술 이론을 정립한 1세대 서양화가였습니다. 그곳에 2년 뒤에 이중섭도 입소합니다. 동갑내기 구상 화가였던 이중섭, 변월룡 등과도 친하게 지낸 근현대미술사의 산증인이기도 합니다. 시인 이상이나 윤동주와도 서로 교류했습니다. 1936년 건강이 피폐해져 일본으로 온 이상을 자신의 하숙집에서 재워주고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1939년에 일본 문화학원 졸업 후에 귀국합니다. 1944년 평양에서 화가 이중섭, 문학수, 황영수, 윤중식 등과 6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1945년 북조선 문화예술 총동맹 산하 미술동맹의 서기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북의 체제와 맞지 않아 1947년에 월남하였습니다. 월남한 후 한국문화연구소 선전국장과 종군 화가단 부단장 등을 맡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된 뒤엔 피난을 못 가서 서울에서 의용군으로 끌려갈 뻔하다 탈출하는 등 생사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 부두에서 방황하던 이중섭 가족을 발견해 거처를 알선해주고 종군화가단에 가입시켜 생계를 잇게 해줍니다. 부산 피난 시절에 이마동이 이끄는 종군화가단에 합류해 전선 광경을 주로 그리면서 한국전쟁의 실상을 표현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당시 거장 피카소가 미군의 양민학살을 고발한 조선의 학살을 그려 논란을 일으키자 그의 작품이 전쟁 실체에 대해 무지하다고 비판하면서 피카소와 결별을 선언하는 편지 낭독회를 여러 화제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1954년부터 1958년까지 서울대 미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이중섭과는 평양 종로보통학교 때 짝꿍도 했으며 6년 동안 같은 반을 했다고 합니다. 1956년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무연고 행여자로 세상을 떠난 이중섭 시신을 찾아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화장해서 산과 망우리에 뿌리고 남은 유골은 일본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이중섭이 김환기 집에 가면서 불러준 노래 소나무야 소나무야 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이중섭의 두 아들에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1957년부터 1965년까지는 서울예술고등학교 제1대 미술과장을 맡았습니다. 1964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에 취임해 196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커미셔너로 참가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서구 모더니즘 미술의 실체를 본바닥에서 체험하고 싶어 늦은 나이 50세의 도미에 뉴욕주 세러토가에 정착합니다. 이후 김환기와 김창열 등 뉴욕에 먼저 정착한 화가들과 교류하며 동양적 선과 면을 이용한 독자적인 추상화풍을 개척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드로잉과 같은 선 표현이 특징입니다. 미국에서 정착해서 사는 동안 국내 화단에서 잊혀졌다가 1986년 윤범모 평론가의 기획으로 70세가 넘어 가나아트 갤러리에서 국내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1989년 뉴욕주 맨해튼 북쪽의 웨스트체스트로 이사 후 1995년 부인과 사별 후에도 11년 동안 그곳에서 홀로 거주했습니다. 2006년 아들이 있는 LA로 이주해 홀로 살며 왕성한 그림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4년 98세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김병기 감각의 분할전 후 2015년 미국 시민권자에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영구 귀국했습니다. 예술의 완성은 없으며 과정이 있을 뿐이다. 1 더하기 1은 2가 되지만 3이나 9 또는 0도 되는, 그래서 제3의 창조적인 게 나와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2016년 특히 만 100세가 되던 때부터 한국의 어머니, 할머니 등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여인 누드화와 한국적 색채인 오방색을 활발하게 사용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두운 갈색으로 그림을 그렸다. 화면이 시커맸다. 그런데 색채에 대한 내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평과 수직의 구도를 항상 의식한 기하학적 추상의 대가 몬드리안의 미학에 동양의 정신을 합쳐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 무게감이 안정적인 정삼각형이 아닌 불안정한 역삼각형을 통해 화면에 드러난다며 그림 속 인물은 바로 우리를 키운 우리의 어머니들이다. 현명하고 강한 어머니들이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다. 그 정신에 감명받았다고 했습니다. 2017년 101세의 대한민국예술원 최고령 회원으로 선출됩니다. 2019년 가나아트센터에서 103세 나이에 개인전을 열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원초적인 동시에 영원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2021년에는 은관문화훈장도 받았으며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에도 출품해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저항의지를 표현한 추상회화 신작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별세하기 직전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화가였습니다. 오랜 고민하다가 작품이 될 때 코끝이 찌르르해지고 눈물이 나는데 그것이 작품이 완성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100년 넘게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들은 그림이 완성될 때였다고 합니다. 김병기 화백은 인생의 졸업시기인 60세는 시작할 나이, 70세는 이제 시작할 나이, 80세는 이제 진짜 시작할 나이 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합니다. 미술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거목이었고 살아있는 한국 현대 미술사였다 라고 윤범무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추모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갈 정도로 열정적인 분으로 세계 최고령 현역 화가였다고 김영국 가나문화재단 이사장은 말합니다. 김병기 화백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그림을 화가의 즐거움과 놀이의 대상으로 삼고 늘 긍정적인 삶으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한 열정의 에너지가 106세의 나이까지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고 장수의 원천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연한 긍정의 시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김병기 화백의 106세의 삶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의 시금석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